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3월 4일 화요일 뉴스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린 세 모녀의 자살 소식, 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 모녀의 이 안타까운 죽음이 전해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생활고와 또 병마에 시달리던 이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 안전망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초선 의원 시절의 국회 연설 동영상이 뒤늦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은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생명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뉴스독립군 고발뉴스 당당하게 출발해볼까 합니다. 국정원 직원이 지난 대선 때 시발단으로 활동하며 대선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이 시발단으로도 활동했다고 밝혔는데요. 국정원, 시발단, 군사이버사령부 등 이 삼각 연계설에 다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원세훈 원장 측은 일반인인 윤정훈 목사와 관련된 계정을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오인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그러나 검찰이 확인한 결과 국정원 직원이 다름 아닌 시발단으로 별도 표기한 계정을 활용해 활동해왔는 것으로 밝혀 오히려 역풍을 초래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한 경찰청장, 집회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거듭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의원까지 예외 없이 연행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법원 판례에 역행하는 초법적 발언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유독 권력의 비판적인 집회만 과잉 진압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요즘 경찰을 보면 민중의 지팡이란 말이 무색하게 느껴진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경찰이 섬겨야 하는 대상은 권력이 아닌 국민이라는 거, 그리고 보호해야 할 대상은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라는 사실. 설마 잊고 계신 건 아니겠죠? 다가오는 목요일은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실제 주인공이죠. 삼성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 씨의 7주기입니다. 유미 씨가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삼성 직업병 피해자는 193명으로 사망자만 73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삼성은 여전히 이들의 질병을 직업병이 아닌 개인적인 질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사회단체들은 이번 주를 산재 사망 노동자 합동 추모 기간으로 선포하고 정부와 기업들의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그 추모 현장에 고발뉴스가 다녀왔습니다. 근데 삼성이 마음에 안 들면 고용노동부는 갑자기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고용노동부가, 우리가 먹여 살리는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부의 이름에 들어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앞으로도 많이 벌어질 것이라는 점을 꼭 우리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코레일이 아직 사법부의 판단조차 내려지지 않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지도부와 조합원 무려 404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각계 시민단체는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 억압에 또 생존권 박탈이라며 대량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수백 명을 해고 수백 명을 징계하고 해고자들의 생계를 막고 노동자의 실을 말리고자 한다면 이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비정상이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취지, 노동상권의 취지인 교섭에 나와서 노동조합과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조차 보이지 않은 채 징계를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정상입니다.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여단장이 가로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랍니다. 자칫 조의금 횡령 사건으로 유야무야 될 뻔한 이 사건의 실체. 알고 보니 은폐 조작 사건이었던 건데요. 자살 시도 병사를 발견한 시각과 또 근무 일지 등을 조작했는가 하면 부대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사건 자체를 은폐 조작했다는 증언이 당시 복무자들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입니다. 일단 원 수사 시스템에 있어서 헌병대 군의 수사팀과 더불어서 NGO든 혹은 민변이든 아니면 독립된 기관이든 이것과 연계해서 공동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유족들이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공동의 조사 요구가 필요하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큰 틀에 있어서 이 제도 개선에 대해서 크게들 다루시지 않고 실제 이 죽음의 행렬들을 막아내려면 제도 개선이 급선무인데 정말 특별한 사안들 한두 꼭지나 혹은 특정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희화화하거나 혹은 가십거리화 시켜서 계속 기사화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큰 틀에 있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 전국 초등학생 10명 중 6명 이상이 야동을 보느라 잠이 부족하다. 참 이게 웬 말입니까?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이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 발표. 알고 보니 통계 수치를 잘못 파악해 벌어진 오보였다고 합니다. 국민리포터 세날 씨가 청소년정책연구원의 국책연구기관의 본질을 망각한 청소년정책연구원을 고발해드립니다. 지난달 17일 국무총리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통계 자료 하나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초등생들의 다수가 야동 때문에 잠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때문입니다. 해당 기관은 전국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설문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학생의 0.8%, 고등학생의 3.4%가 성인물 때문에 잠이 부족하다고 답한 반면 초등생의 경우 무려 61.6%가 그와 같이 답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연유일까요? 상식적으로 볼 때 절대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밤마다 야동을 즐겨보느라 잠 못 이룰 만큼은 결코 아니리라 짐작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매체들이 이를 놓칠 리 없습니다. 초등학생, 야동 보느라 수면 부족, 초등학생 원인 1위에 경악 등과 같은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뽑아내며 순진한 초등생들을 야동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절대 순진하지 않은 아이로 둔갑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8일 해당 기관은 통계 자료가 잘못됐다며 정정 안내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정작 초등생 수면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야동은 2.1%에 불과했으며 61.6%였던 주 요인은 다름 아닌 가정학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초등생들을 하루아침에 야동 보는 몹쓸 아이로 둔갑시켜 놓은 채 학부모들로 하여금 일순간 자식을 의심하게 만들어 놓고 고작 통계 오류에 대한 정정 보도자료 한 장으로 이를 때우려 시도했던 정부와 해당 기관이 무척 야속하기만 합니다. 해당 기관은 지난 23일이 되어서야 통계 오류 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비춰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추되었을 초등생과 학부모의 명예회복에 대한 조치치고는 무척 늦은 감이 있으며 나몰라라 딴청 부리다가 뒤늦게 논란이 커지자 마지못해 취한 듯한 제스처는 책임있는 정부기관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아, 한동안 너희들을 의심해서 미안하구나. 사과하마. 고발리포트 새날이었습니다.
블로그에서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글을 읽어주세요. 그럼 저희 고발뉴스가 멋진 동영상 뉴스로 만들어서 널리 알려드립니다. 모든 블로거가 국민 리포터다 라는 슬로건에 동의해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발 리포트를 하나 더 틀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분도 새롭게 국민 리포터로 참여해주신 분인데요.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서민 허리 휘게 만드는 이동통신사들의 꿍꿍이를 고발합니다. 이동통신 요금 정말 너무나 과도하시죠? 그것 때문에 다들 집집마다 고민이 많고 부담이 많은데 심지어는 3, 4인 가구만 해도 통신요금이 30만 원, 40만 원이 나와서 울상을 짓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이동통신 시장이 스마트폰하고 LTE폰으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정액요금제가 대부분 5만 5천 원, 얼마 전에 1,000원이나 해서 5만 4천 원제를 쓰고 계시고 LTE도 대부분 6만 2천 원제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기본요금이 폭등한 결과를 가지고 왔고 우리 통계청 통계에도 의하면 통신요금이 집집마다 평균으로 한 달에 17만 원이 넘는 것으로 OECD 통계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가계 지출 대비 통신요금 부담이 높은 나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OECD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가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2%, 3%밖에 되지 않는데 한국은 7%, 8%까지 되는 겁니다. 두세 배가 더 비싸고 과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지금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는 이동통신 3사가 민간 대기업이니까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통신 서비스는 고도의 공공적인 서비스이고 국가의 전파라든지 주파수라든지 또 예전에 세금을 통해서 깔았던 통신 인프라를 통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공공산업이고 규제산업입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SK텔레콤, 거기는 요금을 결정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주 과도하고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SK텔레콤이나 KT나 LG가 자기들끼리 결정한 게 아니라 SK텔레콤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즉 정부가 그렇게 과도한 요금을 사실상 보장해준, 비호해준 그런 상황이고 SK텔레콤이 인가를 받게 되면 KT하고 U+가 따라서 그 똑같이 요금을 책정해서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과 같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에 기반한 폭리와 담합에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제가 소송을 냈고 올해 2월 달에 항소심에서까지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요금을 원가를 공개라는, 관련 자료를 공개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결국 시민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또 중요한 공공서비스인 교육, 주거, 의료, 통신 분야에서만큼은 국민들의 알 권리와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 공공성이 더욱 강화된다라는 아주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는데요.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동통신 요금의 대폭 인하와 통신 요금에 끼어 있는 폭리와 담합 구조를 제거하고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고발 리포트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새로운 국민 리포터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의 리포트 어떻게 보셨나요? 모든 블로거가 국민 리포터가 되는 날까지 고발 리포트는 계속됩니다. 청와대 그분, 어제 조선일보 주최 행사에 참석해서는 존경하는 방상훈 사장님이라며 축사를 건넸다죠. 언론계에서는 단순한 의례적 발언이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존경의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언론 시민단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 보도감시단을 출범했는데요. 청와대 그분이 존경의 뜻을 전한 조선일보. 감시를 하나마나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이 두 눈 크게 뜨고 감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독립군 고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지.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셔도 돼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닷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소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친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사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특별한